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금융투자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두 가지 외신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파운드 가치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달러와 대비해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치를 간밤에 찍고 말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의 시장 흐름이 되겠죠. 한때 파운드화 가치가 파운드당 1.03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1985년 이후에 처음으로 파운드당 1.09달러를 하회하면서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것을 또 넘어서는 역대 최저치의 파운드화 가치를 간밤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파운드화의 추락은요, 이 감세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다 보면은 결국은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결국은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또 걱정으로 해석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쿼지 콰탱 재무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이 세율을 45%에서 40%로 감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감세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지 유로존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물가가 YOY 기준으로 10.1% 상승을 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이 영국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란은행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 제로 수준이었던 금리가 지금은 2.25%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가팔라지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킹 달러로 인해서 파운드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좀 떨어졌는데요. 이것의 전망과 함께 그리고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일단은 배드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약을 하자면요. 파운드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는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 말께에는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오히려 추월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에 따른 이 국가 재정의 파탄 우려 역시도 좀 지목을 했는데요. 정치권은 지금 상황이 진정되기를 희망을 한다. 하지만은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감세를 유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노무라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영향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스트래티지스트가 다시 한번 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강달러가 금융과 경제 위기를 역사적으로 야기했다는 점에 자신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강달러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BS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파운드와의 변동성 심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더해지겠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더 길고 강하게 stronger for longer라는 표현을 써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프라임데이를 여는 아마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오는 10월 달에 프라임 회원들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1년에 처음으로 프라임데이를 두 번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사측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는 10월 11일에서 12일까지 양일간 프라임 얼리 액세스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프라임 회원 전용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수십만 개 제품을 세일가로 판매하겠다라고 사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에 시작이 됐던 프라임데이였죠. 그런데 아마존의 대폭 할인 행사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에서도 아마존의 또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로 좀 치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름에 개최가 됐었는데
2020년도 그렇고 2021년 여러 가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일정에는 변동이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사측이 이번에 프라임데이를 2번 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1년에 여러 차례 행사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10월 달에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소매업체들이 최근에는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까지 기다리지를 않죠. 온라인 쇼핑도 워낙 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런 일정에 그다지 구애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아마존도 10월 달에 좀 선수를 치면서 이번에 프라임데이 행사를 다시 한번 여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마존의 이 행보 시장에서 평가는 어떻고 또 전체적인 소매 섹터에 줄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나오고 있을까요? 쏘쏘라고 판단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에게는 좀 좋을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소매 섹터라든지 아니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시사점을 그다지 긍정적으로는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상황에서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프라임데이 행사를 통해서 아마존의 4분기 실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또 하기로도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올해 첫 프라임데이 행사에서도 3억 개 이상의 아이템이 팔린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마존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른 주가 같은 경우도 1% 넘는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겠죠. 하지만은 섹터와 시장에는 다소 좀 의문점이 드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인앤코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전반이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 이것은 대부분 가격 인상 덕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끌어주는 그런 좋은 쇼핑 시즌 결과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객들은 또 할인을 많이 찾을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소매업체들이 과도한 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다시 한번 마진에 또 압박을 끼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시킹알파에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두 번째 프라임데이 행사를 열면서 월마트라든지 타겟, 베스트바이와 같은 전통적인 소매업체들 외에도 웨이페어라든지 애쉬 등의 온라인 쇼핑몰들도 좀 압박을 받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매 섹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